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나요? 만약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신의 말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있나요? 인간관계의 기본은 서로 간의 대화이다. 사람은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말로 움직인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기술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 바꾸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까지 달라져 돈도 벌 수 있고 이성과 사이가 더 좋아지고 행복한 결혼생활도 가능해진다. 좋은 말투는 기술이며 이런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누구든 연습을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말투도 기술이므로 누구나 터득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 니시오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의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이다. 일, 사랑, 관계가 술술 풀리는 40가지 심리 기술로 당신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투의 심리학을 배울 수 있다. 사회성의 법칙, DTAG의 법칙, 넘버 효과, 후광 효과, 프레이밍 법칙, 에피소드 설득, 핫 드링크 효과. 40가지 심리 기술 중 7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1. 사회성의 법칙.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은 모두 동의한다고 하면 혼자서만 반대하기 힘들어 동의하게 되는 심리이다.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 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칙을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면서 설득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DTAG 효과. 다른 사람에게 S를 끌어내려면 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유타 대학교의 야콥 에세는 목적이나 목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이 의욕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DTAG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다. 직역하면 목표를 향한 의욕이라는 의미이다. 단순히 나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사용할 나사입니다 라고 나사의 목적까지 알려주면 그런 이유라면 게으름을 피울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서 만들어줄 것이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의 의미, 목표를 설명하면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하고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3. 넘버 효과.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숫자를 넣으면 설득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넘버 효과라고 한다. 워싱턴 대학교의 리처드 엘치는 두 그룹 중 한 그룹에게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처럼 숫자를 넣지 않은 설득 문장을 읽게 하고 다른 한쪽 그룹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를 5%에서 최대 45%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처럼 숫자를 넣은 설득 문자를 읽게 했다. 그 결과 숫자를 넣은 구자 쪽의 설득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의사 100명 중 94명이 추천한 칫솔, 재방문율이 90%가 넘는 만족도가 높은 테마파크, 산지에서 4시간 이내에 배송된 신선한 채소. 이렇듯 자연스럽게 숫자를 넣으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지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4. 후광 효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라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며 배꼽을 상대방 쪽으로 해서 정면에 앉고 되도록 앞으로 기운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한다. 의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눈을 보지 않고 몸을 옆으로 향한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의사에 비해 2배나 호감을 얻는다고 한다. 상대의 눈을 보면서 말하면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게 된다. 눈을 보며 말하는 태도도 단순히 습관에 불과하다. 익숙해지면 별것도 아니므로 한동안은 참고 눈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5. 프레이밍 효과.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린다.
네덜란드의 바흐닝건 대학의 조너선 판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두 그룹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게 하였다. 한쪽은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을 읽게 했고, 다른 한쪽은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져 일찍 죽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을 읽게 했다. 두 문장 다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자신의 말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6. 에피소드 설득.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단지 부탁하는 말만 하지 말고 그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말하면 완고한 상대방도 흔쾌히 받아들일 경우가 많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에피소드 설득이라고 부른다. 무청을 좋아하는 남편이 무청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아내에게 무청을 버리지 마 라고 아내에게 부탁한다고 할 때 단순히 무청 부분을 버리지 마 아깝잖아 라고 말해서는 아내가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무청을 버리지 마 라고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이어 말하면 어떨까?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난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래서 채소가게 주인이 다른 집에서 먹지 않고 버리는 무청을 우리에게 공짜로 줬거든. 가난한 우리에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어. 그래서 나한테 무청은 진수성찬이야.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당신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무청을 버리지 말아줘.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나면 아내는 무청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에피소드가 감동적일수록 잘 설득할 수 있다. 7. 핫드링크 효과.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노렌스 윌리엄스는 인물평가 실험이라고 속여서 참가자들을 어느 한 건물에 모이게 했다. 그곳에는 여성 조수가 손에 아이스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고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실험은 4층에서 합니다. 라고 참가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면서 먼저 당신의 이름을 서류에 기입하고 싶으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라며 자신이 들고 있는 커피를 참가자에게 잠깐 들게 했다. 그 후에 A씨라는 가공의 인물의 성격을 판단하게 하자 뜨거운 커피를 든 사람은 아이스커피를 든 사람에 비해 A씨를 매우 호의적으로 판단했다. 물리적인 따뜻함은 심리적인 따뜻함을 만들어낸다.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가능한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더운 날이라면 일단 차가운 보리차를 먼저 마시게 하고 일에 대한 이야기, 부탁의 이야기를 할 때는 따뜻한 음료를 대접한 후 시작하면 좋다.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과 소통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말할 때 자그마한 말투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늘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와 일과 인생에서도 성공을 한다. 말투는 기술이며 모든 기술은 연습하면 터득할 수 있다.